네, 안녕하세요, 조경현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e스포츠 관련 업체에서 UI UX 디자이너로 재직 중인 올해 5년차 디자이너 조경아입니다. UI UX 디자이너로 커리어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케이스인데요. 2016년도에는 국비지원 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들을까 고민을 하다가 대학생 때 이제 친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보고 저도 이제 만들어 보고 싶어서 독학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는데, 제가 디자인을 하고 외부로 이제 구축을 하면서 느꼈던 성취감이라든지 매력을 바탕으로 해서 UI UX 디자인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문제 개선과 사용성 개선을 통해서 이 직업에 대해서 성취감과 만족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하고 계신 업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이제 프로덕트 서비스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BX 디자인도 같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채용 공고 디자인이라든지 카피라이팅, 아니면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매체들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링크드인에 게시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UI UX 프로젝트가 어떤 걸까요? 제가 가장 성공적이라고 꼽고 싶은 프로젝트는 뷰티 브랜드 웹 서비스를 디자인했던 건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은 죽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디자인들이 기획 단계나 아니면은 개발 직전 단계에서 폐기되거나 드롭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릴리즈를 했고요. 지금 운영이 되어 있고 이익 창출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스타트업에서 진행하셨던 디자인 중에 네. 좀 어려움을 겪으셨다던가 좀 실패한 디자인도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패라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디자인했던 프로젝트들 중에서 피카펜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제 웹소설 작가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등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던 프로젝트였는데, 디자인까지 모두 완성을 시켰지만 이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드롭됐던 아쉬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 나왔으면은 웹소설 작가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네. 가장 좋았던 점과 좀 아쉬움이 남았던 점은 어떤 걸까요? 좋았던 점은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진행 상황이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진행을 했을 때 결과물이 좀 안 좋다, 아니면 피드백이 안 좋다 이러면은 빨리빨리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높은 조직인 것 같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상대적으로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보다는 잘 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대기업이랑 이제 공기업 같은 데 근무해보지는 않았지만, 뭐, 듣기로는 조금 진행 상황이 막 몇 달씩 걸리는 때도 있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스타트업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적인 요소로는 젊고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쉬운 점은 역시 경영 리스크라든지 매출에 있어서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게 이제 직격탄을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용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링크드인에 보시면은 회사를 굉장히 짧게 짧게 다니셨어요. 네, 면접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한데 네네. 회사를 짧게 다니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떤 분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한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고, 처음에 입사했었던 SI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에서 경기권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퇴사를 했던 경우고, 몇몇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경영 악화로 인해서 폐업을 해서 퇴사를 했던 경우가 있고, 제가 원해서 이직을 했던 경우는 한 케이스밖에 없는데, 그것도 커리어 성장을 위해서 제가 선택했던 그런 길이었는데, 사실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회사를 다니셨으니까 네. 최고의 회사와 최악의 회사를 꼽는다면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역시 최악의 회사는 비단 임금 체불을 했던 회사를 꼽을 수 있는데요. 매달 이제 지인분들한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달달이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채용 공고는 올리고, 그래서 계속 악화가 되었는데, 빨리 탈출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저에 대한 자기 확신이라든지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 상황에서는 그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최고의 회사는 제가 성과를 가장 많이 냈던 회사를 꼽을 수 있는데요. 뷰티 브랜드와 통신 사업을 같이 했던 업체였는데 1년 5개월 정도 재직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반응형으로 리뉴얼하면서 사용자들의 이탈률을 좀 줄일 수 있었고, 또 모바일 서비스를 웹 서비스로 이제 새롭게 구축을 하면서 기업의 이익 창출에 기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를 내면서 제가 그 과정에서 배웠던 점들도 되게 많았고요. 또 동료 간에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워서 그 회사가 저는 최고의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악의 회사도 말씀 주셨는데 네. 임금체불이라는 거는 사실 요즘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옛날 얘기 같거든요. 네. 어떻게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지? 같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네네. 여전히 스타트업 중에는 임금 체불을 하는 회사가 많은가요?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요즘 MZ세대들은 조금만 이제 임금 체불이 되면 바로 이제 퇴사를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오랜 기간 체불을 하는 상황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요즘 스타트업들이 워낙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폐업하는 회사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러한 회사들을 좀 골라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접 부딪히지 않고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기업이든지 그 존폐 위기 아니면 그런 리스크 같은 거는 항상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잘 나가는 뭐 빅테크라든지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이외에는 그런 리스크는 항상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알아보고 들어간다고 해도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고용 안정성이라든지 이제 노출되어 있는 데이터 같은 거 잘 분석을 해가지고 잘 알아보고 입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데이터라고 말씀하시면은 뭐 투자 상황이라던가 매출액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언급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평점 사이트라든지 요즘 이제 커리어 관련된 뭐 취업 관련된 그런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그런 플랫폼들 이제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이제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데이터들 잘 분석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점 사이트 같은 사이트들이 신뢰성 있을까요? 헤드헌터 분들은 사실 신뢰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재직하다 보니까 정말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꼭 체크해 보시고 입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체크를 잘 해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이 있거든요. 뭐 평점 2.2 이하로는 입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명확한 기준 같은 거를 세우시고 입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리스크로 미뤄봤을 때 스타트업 입사는 너무나 위험한 도박과 같은 건데 네. 그러면 스타트업을 아예 제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스타트업을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입사해야 될 장점이 있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초기 주니어들 같은 분들은 스타트업 입사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대기업이라든지 빅테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근무라든지 이런 환경 같은 데에서 경험을 좀 많이 해보시고, 그다음에 어떤 커리어 성장을 위해서 스타트업을 입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이 정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충분히 경험을 쌓아야지 나중에 또 위험한 조건들을 맞닥뜨렸을 때 쉽게 이직을 하고 편하게 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니어 분들 아니면 중니어 분들은 대기업이나 빅테크 위주로 일단 입사를 하시고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후에 좀 더 다양한 경험 아니면은 성장하고 싶은 그런 커리어를 위해서 이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문학과 전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영문학과 전공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UI UX 디자이너로 커리어를 만들어 가시는 데는 네.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비전공자가 디자이너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전공자와 전공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런 거를 좀 인정을 하고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확실히
몇 개월 교육받고 이제 실무 투입되시는 분들이랑 몇 년 내공 쌓고 실무에 투입되시는 분들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무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는 이제 전공자분들의 말씀이고 비전공자인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도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벤치마킹이나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것을 많이 해보시면서 그려보면서 체화해서 자기 것으로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예시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강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사이드 프로젝트만큼 실무를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강좌로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경험하시면서 실무도 배우시면서 케이스 스터디도 정말 체화하시는 그런 방법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이드 프로젝트는 정말 최소한의 제품을 소규모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을 이제 사내에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 밖에서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에서 결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도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이런 걸 한번 제품으로 이제 구현을 해보자 해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요즘은 따로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원한다면은 길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사내에서도 조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플랫폼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본인이 이제 다른 뭐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기획자분이나 개발자분 이제 모셔가지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꼭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취준생들이 가장 갖추면 좋을 것 같은 디자인 툴에 대한 스킬셋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역시 대세는 피그마죠. 피그마만큼 가볍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잘 돌아가는 툴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오래 쓰시던 분들도 요즘은 다 피그마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워낙 이제 피그마가 러닝 커브도 높지 않고 사용성도 높기 때문에 꼭 피그마를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UI UX 디자인의 미래가 있으실까요? 네, 첫 번째는 수준 높은 디자인, 그 다음에 좀 더 전문화된 디자인을 계속 요구받을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디지털 문화가 전반적으로 이제 높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눈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퀄리티라든지 어떤 사용성, 그다음에 완성도가 떨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폐기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UI UX 디자이너에게 좀 더 이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디자인들을 계속 요구받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등장을 하면서 UI UX 디자이너도 그에 따른 걸맞는 UI UX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초기에 이제 HCI 같은 경우에도 인간과 컴퓨터 간의 인터랙션만 의미했으면은 요즘에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넘어서서 디지털 콘텐츠, 제품 서비스,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사회에서도 UI UX가 굉장히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UI UX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디자인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욱 휴먼 터치에 대한 니즈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UI UX 디자이너는 여기에 따른 이제 니즈에 대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직업이고요. 어떻게 하면 더 인간적이고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